네, 마켓 리더의 시선으로 글로벌 산업과 트렌드를 점검해보고 실제 수익으로까지 연결해드리는 고수의 선택입니다. 오늘은 통통 튀는 이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통통이 배종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소장님과 자세하게 다뤄볼 이슈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과 미국 동맹의 도감청이 복병이 조금 일어났습니다. 자, 경제 관계 균열이 생길지 조금 우려감이 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 이야기 조금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와 동맹국 관계를 끈끈하게 좀 맺어왔던 미국이 네. 도감청 의혹에 조금 불거졌습니다. 예, 예. 자, 이제 화면에 보시면은 미국 기밀문서 유출 주요 내용입니다. 네. 뭐 다른 나라들도 있겠지만 일단 한국 관련된 이야기들이 조금 좀 불거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곧 있을 이 한미 정상회담을 좀 앞두고 좀 중요한 시점이지 않습니까? 현재 네네. 시점이. 근데 앞으로 양국 이 경제적 관계에는 어떤 조금 파장이 조금 일으킬 수 있을까요? 글쎄 이제 우리 국민들의 미국에 대한 인식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겠죠. 이 유출한 범인은 잡혔어요. 네. 아주 젊은 21세의 미국 군인입니다. 네. 자택에서 이제 체포가 됐는데, 네네. 뭐 이걸 스파이 역할로 했다기보다 아직까지 이제 수사가 더 돼야 되겠지만, 그렇죠. 네네. 게임 사이트에 올린 걸 보면 뭔가 조금 가벼운 마음에 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안은 결코 가볍지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 도청은 뭐고 감청은 뭐예요? 도청까지는 알겠는데요. 자, 감청은? 도청의 네. 합체 도자는 뭐냐면 우리가 도둑질할 때 그 의미예요. 네네. 몰래 오. 불법적으로 불법이에요. 네. 도청은. 근데 감청은 달라요. 감청은 뭐냐면 허락을 받고 어떤 것을 세세한 내용을 듣기 위해서 하는 게 감청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감청을 사실은 섞어서 표현을 하면 안 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불법이라면 그건 도청이 된 거죠. 그렇죠. 이걸 해서는 안 되는 내용을 남 몰래 그렇죠. 불법적으로 들었다는 내용인데 네. 이제 내용을 한번 살펴봅니다. 한국과 관련해서는 한국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포탄 제공 요청을 받고 이 우크라이나에서 사용될 것을 우려를 한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데 포탄이 딸리겠죠. 네. 총알도 그렇죠. 딸리고 그걸 한국에서 공급을 해줬는데 네. 우리 한국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냐면 인도적 지원만을 할 뿐이다. 그런데 우리 무기가 메이드 인 코리아 무기가 우크라이나의 전쟁터로 가는 건 우린 반대예요.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이 유출 내용에 포함이 됐다라는 그쵸. 것이 되겠죠. 네. 또 이제 중국 관련 내용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지금 중국은 이 도감청, 사실 도청이 맞죠. 네. 이 유출에 대해서, 정보 유출에 대해서 발끈발끈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래서 미중 간의 관계는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우크라이나 관련해서도 들어가 있고, 자, 러시아를 봅니다. 네. 러시아 용병 와. 와그너 그룹의 IT 진출 시도 정황. 이게 뭐냐면 네. 러시아 정식 군대도 있지만 네.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에 파병하고 군대는 와그너 그룹이라고 하는 이 형태에서 또 군병력을 보내는 이 전투병력을 보내는 이 시스템도 있단 말이에요. 이 내용에서는 IT 쪽으로도 진출하고자 하는 그런 야욕이 있다. 네. 그런 시도가 있다. 이걸 이제 하는 내용인데 네. 문제는 뭐냐면 이 기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그렇죠. 이제 진위 여부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는 뭐 사실이 아닌 게 많다. 그런데 네네. 이 정도 정보를 뽑아내기 그쵸.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양의 엄청난 양을 이 도청하고 유출시켰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유출된 보고서의 내용이지 실제 밝혀지지 않은 그 도청된 맞아요. 취득한 불법적으로 취득한 정보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에 네. 대해서는 따져 물어야 되는데 네. 자, 우리 정부 대응입니다. 네. 우리 정부 대응에 대해서 자, 이 여론조사 기관이 조사한 건데 물밑에서 차분하게 대응해야 된다는 의견은 한 10명 중에 4명. 네. 10명 중에 6명 가까이는 강하게 선을 그어야 된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대통령 안보실의 대응은 대통령실 안보실의 대응은 악의적 의도는 없는 것으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네. 그러니까 말하는 차분한 대응을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 여론이 좀 격분된 상태로 나타나는데 네. 이게 뭐냐면 한미 동맹을 흔들 사안은 아니다. 그래서 뭐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네.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것이 시점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왜 이것이 하필이면 하필이면. 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뒤에
미국을 가는데 맞아요. 네. 미국을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네. 국빈 방문에다가 네. 많은 경제적인 현안까지 안고 네, 갑니다. 지금 맞습니다. 네. 우리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2차 전지 어떻게 돼? 음. IRA 어떻게 돼? 맞아요. 이 내용들이 너무 많은데 보시죠. 네. 그러니까 이게 주요 과제를 보면 네. 지금 단기적으로는 가자마자 바로 우리가 네. 확인하게 돼야 되는 것이 이 안보상으로는 한미 확장 억제 네. 이 부분입니다.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미 간이 더 적극적으로 안보적 군사적으로 협력을 해서 네. 일본도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그렇죠.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이 억제력을 확장해 버리자. 네네. 한미일로 확장을 해보자. 여기 이제 호주나 뭐 인도가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안보는 네. 크게 관심이 중요하지만 없을 수도 있어요. 네. 자, 우리 시청자들이 보실 때는 아, 우리 통통 박사가 그렇게 강조하던 경제구나. 그게 IRA예요. 맞아요. 근데 이 네. IRA가 음. 우리가 일본과 비교를 해볼 때도 지난달 말에 이 재무부에서 발표한 IRA의 세부안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혜택을 많이 보는 것도 아니거든요. 네. 물론 뭐 혜택이 없는 것보다는 나아요. 네네네. 그런데 좀 더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지금 네. 뭐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가 여기 원자력, 지금 방산, 네. 반도체, 그 다음에 자 한국이 또 미국 지원 유엔 사령부의 미래 역할 논의까지 사실상 한국의 안보, 그 다음에 경제, 또 산업, 기술, 첨단 이 내용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많은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상태라면 바이든 대통령과 이 도청, 감청, 이 정보 유출된 부분에 대해서 네. 논의하다가 삐그덕대는 거 아니냐. 이 그런데- 딱선을 타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는데 네네. 제가 그동안 뭐 미국에서도 공부를 했었고 네네. 한미 관계에 대해서 쭉 지켜보아 또 관련된 지금 현장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근데 네네. 그렇게까지 심각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데 네. 한미 간의 이 끈끈한 이 관계를 동맹 관계를 네네. 이 동맹 관계는 안보 차원을 뛰어넘어서 경제 동맹까지도 포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것까지 네. 뭐 금이 갈 정도는 아닌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일각에서는 예. 좀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이 IRA 법안 현안을 조금 논의를 하려고 가는 이 앞서서 이런 좀 사태가 조금 벌어졌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에게 좀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이걸 좀 그렇죠.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바로 그 생각하시나요? 부분이에요. 제가 네. 지금 나가는 방송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네. 우리는 이럴 때 연기를 해야 된다. 어. 자, 미국 관계자들 만났을 때 네. 김태효 안보 1차장도 그렇고 상당히 굳은 경직된 얼굴로 가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어. 아주 심각합니다. 네.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 동맹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네. 대통령의 방문 전에 아니 그걸 관리 못해서 유출이 되다니요. 말이 돼요? 네. 도청, 감청을 불법적으로 한 것도 불법적으로 한 감청은 그거는 합법적인 게 아니에요. 그건 말이 됩니까? 우리 국민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면서 그런데 조금은, 네. 그런데 말입니다. IRA에 대해서 혜택을 많이 주면 우리 국민들에게도 마음이 좀 풀어질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세부 내용을 보십시오. 네. 지금 여기 세부 내용 중에서 일단은 우리가 자동차에 7,000불을 지원을 받는 것이니까 이게 부품이나 또 핵심 들어가는 그 광물 관련해서 소재 관련해서 원 재료 관련해서 반밖에 적용을 못하면 3,750불이에요. 이거 가지고는 안 돼. 아하. 7,000불을 다 받아내야 네. 이게 이제 우리가 한 돈 1,000만 원 정도 영향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상당히 중요한데 네. 이게 양대 산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특히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이 핵심 광물에서 우리가 조금 더 이야기가 돼야 될 부분이 네. 뭐냐면 핵심 광물 국가가 더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미국과 FDA가 없는 국가에서 채굴 수입한 것을 네. 보조금을 지급한 이 두 나라가 어디입니까? 중국과 아니죠. 중국에서 네. 생산된 리튬이나 망간이나 코발트나 흑연은 2025년부터 안 된다는 네, 거예요. 안 된다는. 자, 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인도네시아와 아르헨티나를 포함시켜줘. 아. 이렇게 이야기를. 네. 그러면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그래서. 안 하고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지금 무역협회에서 발표된 내용은 2025년 1월 1일부터 우리가 준비가 안 돼요. 네.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가서 아니 도감청 지금 국민들의 여론이 무척이나 지금 악화돼 있어서 네네. 바이든 대통령이 그거 배려 안 해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네. 해서 이걸 딱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인도네시아와 오. 아르헨티나를 포함시켰죠. 근데 여기서 저는 기대를 거는 건 뭐냐면 상무장관도 상무장관이지만 제닛 옐런 전 연준 의장을 겸했었던 네. 이 재무장관이 좀 약간 친한파 성격이 있어요. 아. 완전 친한파는 아닌데 지금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은 조금 친일적이야. 그러니까 뭐 좀 일본의 우호적이지. 이게 친자 들어가니까 제가 민감해지는데 네. 일본 우호적인데 네. 제닛 옐런은 살짝 우리 쪽으로 돌려놓을 수 있어요. 이럴 때 재무장관 쪽에 좀 이야기를 해서 이것만 포함을 돼도 상당히 우리로서는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양극재 지금 양극판 저 부분은 지금 우리가 현재의 공정 과정에서 네. 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됐잖아요. 네. 그 발표가 되면서 물론 지금 뭐 에코프로 좀 내려가긴 했지만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에코프로까지 되고 맞아요. 포스코 퓨처엠이나 네네. LG화학이 영향을 받는 게 이제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네네네. 그걸 우리가 이번에 끌어내면서 정말 메소드 연기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제 연기 어떻습니까? 너무 좋았죠. 네. 이렇게 조금 이 소장님처럼도 좀 연기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잠깐 2차 전지 관련 이야기 조금 해주셨는데 예. 지금 정상회담 핵심 경제 현안이 IRA였습니다. 그렇죠. 자, 최근 이 매서운 돌풍으로 뭐 코스닥까지 견인했던 게 바로 2차 전지의 힘인데 이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2차 전지 추가 상승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도감청이 적지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주 많이 지금 이제 올라가 있는 네. 고점까지 올라가 있다고 평가돼 지금 또 난리잖아요. 뭐 보고서를 냈는데 아니다 5천억 투자 받는 건 뭐냐. 전환사 지금 물론 에코프로 이야기합니다. 요즘 그렇죠. 뭐 네네. 프로 하면 에코 하면 프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환경을 봐야 되냐면 여전히 미국은 2차 전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도 2차 전지예요. 아. 심지어는 지금 테슬라가 공장을 짓겠다는 거냐 아니에요. CATL하고. 네. 네네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신경을 박박 긁으면서도 그렇게 한다는 건 뭐냐? 네네. 그만큼 2차 전지예요. 2차 전지를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그만큼 2차 환경, 친환경 쪽으로 가는 최천병의 위치에 2차 전지가 놓여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이게 이제 우리가 인도네시아와 아까 말씀드렸던 아르헨티나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죠. 이게 왜 그렇죠. 중요하냐? 포스코 홀딩스가 이 아르헨티나의 염호를 가지고 있어요. 오. 여기서 리튬을 생산한단 말이에요. 이게 핵심이야. 그러니까 이게 포함이 되면 포스코 홀딩스는 전통적인 철강, 아. 그 다음에 이 2차 전지 쪽, 네. 그 다음에 또 미래 건설 뭐 이쪽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포괄이 된 거예요. 포스코 네. 홀딩스는. 그만큼 포스코 홀딩스는 일종의 다목적군을 형성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는 이번 미국 방문이 네. 포스코 홀딩스나 퓨처엠이나 또 LG화학에도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잘 보시면 LG화학도 그렇잖아요. 지금 LG 이 에너지 솔루션의 상당한 지분을 LG화학이 가지고 있어요. 네. 그 이야기는 LG화학은 2차 전지도 하고 전통적인 화학도 하고 또 미래 또 신화학 물질도 개발하고 다 하잖아요. 다 해. 제약도 네. 다 해.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뭐가 크게 크게 상황이 급변 상황이 닥쳐도 네. 살짝 충격을 받고 또 회복이 돼요. 어. 여기에 구멍 난 걸 저쪽 거 가지고 와서 메꾼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눈여겨 유심히 뚫어져라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2차 전지 상승 가능세, 추가 상승 가능성 이렇게 점쳐 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좀 핵심적으로 조금 더 그 자세하게 들여다볼 만한 뭐 종목들은 있을까요? 물론 그렇죠. 이제 2차 전지 그러니까 무슨 배 소장 나와서 또 뭐 자꾸 마치 헤어스타일처럼 주가 상승을 부추기냐, 에코프로를 부추기냐, 양극재를 부추기냐 했는데 제가 그 말씀이 아니라 또 조정을 받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정 받을 때 우리가 또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됐잖아요. 왜냐하면 다시 또 본격 상승세로 가기 전까지는 본격 상승세라고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에코프로가 지금 이제 100만 돌파한다 뭐 한다 하면은 그게 얼마나 또 부담이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투자자들로서도 그렇고 실제 그 종목의 수급도 부담이 될 테고. 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조정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다. 그 조정받는 국면에 조금씩 침투돼 들어가는 우리의 이 매수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지금 2차 전지 양극재만 계속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 대체로 이 2차 전지에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투자를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은 굳이 더 추가적으로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네. 이 삼성전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이 잘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조하는 그 공정부터 시작해서 뭐 양극재도 있고 음극재도 있고 배터리 셀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분리막도 있고 여러 개가 있단 맞아요. 말이에요.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완성된 배터리가 장착이 돼서 이제 전기차의 형태가 있는 맞아요. 것이고
이 전기차가 달리는 데 있어서의 사후 서비스 부분으로서 충전이 돼야 되는 부분이 맞아요. 있고 네. 또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네. 또 이 수리나 이런 부분들까지 다 망라돼 있는 사업장이에요. 그렇죠. 자, 네. 그럼 완성차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몇 개 안 되잖아요. 현대차, 기아차. 네.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우리가 배터리와 관련된 부분이 제일 핵심이 될 텐데 여기는 또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우리 다 알고 있는 양극재 쪽이고. 네. 근데 이제 음극재는 뭐냐? 그럼 양극재가 어느 정도 활발 타올랐으니까 그다음에 음극재로 가면 되느냐? 네. 이게 그냥 음양의 조화처럼 양음의 조화처럼 굉장히 네. 당연한 수순처럼 보일 수 있는데 음극재는 조금 다른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게 패러다임 자체가 앞으로 이제 실리콘 쪽으로 변해가면 기존의 사업하고는 또 다른 사업의 형태가 그렇죠.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차 이후의 시대를 보자는 거죠. 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제 테슬라가 됐든 뭐가 됐든 간 GM이 됐든 전기차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그 전기차에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냐? 그렇지는 않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섹터를 좀 잘 보시라. 충전 관련된 부분. 여기 이제 원익 PNE가 있고 네네. S트래픽이 있고 네. 또 PS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더 다른 차원에서 네. 관점에서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